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는 첫째 항 SN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sum 해서 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SN. 다음에 여기 N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무슨 의미냐면 A1에서부터 A2, A3 쭉 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SN이라고 하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쭉 다 들어있다. 얘네는 다 더해봐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SN의 정확한 의미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n의 값의 의미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지난 시간에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주어진 모든 수열의 항들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고, 이후에 항의 개수만큼 n개를 곱해주면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공식이에요. 사실은 이 공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변형시킨 식이 2분의 n의 2배의 a1 플러스 n-1의 공차를 곱해놓은 요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 항의 개수 그리고 공차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대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n의 값이 결정이 나면 사실은 이 등차 수열의 합이 결정이 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x에 대한 함수랑 되게 비슷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다. 그럼 얘가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1차 함수잖아. 그치? x의 값이 결정이 나면 x에다 대입을 해서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고. AN이라는 애가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응? 홀수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n의 값이 결정나면 n의 값에 의해서 얘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등차 수열은 그래서 어떤 애냐면 n이라고 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뭐다? 1차 함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때 우리는 1차 함수에서는 1차 항의 개수를 기울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n 앞의 개수를 공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AN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항의 구조를 살펴보면 얘는 A1 플러스 n-1의 D인데 얘를 n이라고 하는 미지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dn 플러스 a1-t 방어통식이 만들어져요. 뒤에 있는 상상은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요. n 앞의 개수가 뭐였다? 공차였다 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자연수가 정의역인 1차 함수가 되고 그 n 앞에 있는 개수가 1차 항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 얘가 기울기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SN의 상태를 우리가 n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SN은 2분의 D의 n제곱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2개의 A1 마이너스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D의 n인가 아마 이럴 거야. 맞는 것 같아. 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의미를 가졌으면 하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n이라고 하는 미지수에 대해서 몇 차씩? 2차씩이야. 다시 하면 2차 함수인 거야. 이해가요? 2차 함수가 되고 2차 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만 읽으면 n제곱 앞에 개수만 읽으면 얘가 누구? 공차를 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야.
일반항에 대해서 n 앞에 계수를 읽으면 아 얘는 공차가 얼마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바로 판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꼴을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n에 대해서 2차항, 1차항은 있는데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2차 함수의 꼴을 지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요 구조식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이제 다 풀어가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수학일 등차 수열의 합 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8번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앞에 거 문제는 다 풀지 뭐. 필수 예제 7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7번. A2는 4이고 A5는 22이다. 첫 점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30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이야기네요. 그쵸? 얘는 S30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S30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SN이라고 하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다시 SN은 2분의 n 곱하기 두 개의 첫째 항에서 더하기 n-1에다가 공차를 곱한 겁니다. 선생님은 사실 이 공식을 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공식은 여러분들 책에 앞에 이제 나와 있어요. 문제 풀다가 막히면 그냥 보고 풀어. 숙제할 때. 알겠지? 보고 풀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 보고 풀어. 대입해. 그냥 보고 대입해. 어려운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걸 한 장만 열어보면 돼. 용기만 있으면 돼. 숙제를 하실 때 선생님 부탁하는 거는 책 보고 풀고 물어보면서 숙제를 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너같이 되는 거야. 봤어. 모르겠어. 그러면 씨 오늘 숙제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나한테 다 찍어 보내. 용기 내. 괜찮아. 한 30문제 숙제는데 30문 다 모르겠어. 그냥 다 찍어 보내.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내가 정 안 되면 아마 내가 수업 초기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 내 영상 다 찍어줄게. 1번부터 다 풀어줄게.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줄게. 아니면 뭐도 할 수 있다고 했어. 영상 통화하자. 너 그 문제 찍어 보내. 나도 문제 찍게. 서로 얼굴은 보지 말자. 통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소극적인 경우는 선생님 그거 그냥 다 찍어 보내줄게 풀어서. 내 거 갤럭시 노트에 인마 나는 펜도 있다고. 다 풀어줄 수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야 선생님을. 수업 숙제라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그냥 풀면 돼. 숙제가 뭐 별거 있어? 풀어오라는 거지 어떻게 풀어오라는 거는 얘기 안 하잖아. 답 보고만 안 베끼면 되는 거야. 그거는 숙제를 할 의지가 없는 거니까. 공부를 해오라는 거지.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를 해갖고 오라는 거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있으면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없어. 전날에 졸라 쳐졸았어. 배운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물어봐야지. 선생님 죄송해요. 보충해 주세요. 죄송한데 영상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됐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오늘은 몰라도 돼. 아니 내일도 몰라도 되고 1년 뒤에도 몰라도 돼. 사실은 나는 이 공식 안 써 원래. 근데 이 공식을 써서 이 문제는 풀 수 있대. 그럼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건만 찾으시면 돼요. 알아야 될 게 n은 30이라는 걸 알고 있네. 그치? n의 위치가 여기 30 있잖아. 그럼 30만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 3번. 여기 2번 대입하면 되네. 그럼 알아야 될 게 첫째 항의 정보하고 공차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누구를 구한다? 얘를 그냥 구한다 이거야. 아, 얘에서 얘를 빼주면 3개의 공차가 나올 거야. 5번째 항에서 2번째 항을 뺐으니까 3배의 공차가 나올 거야. 20에서 4를 뺐더니 18이야. 그래서 공차가 6이네.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럼 이 6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럼 첫 장은 얼마일까 구하면 되죠. 두 번째 장이 4니까 첫 장은 마이너스 2겠네. 대입하면 돼요. 어려울 게 전혀 없다 이 얘기야. 선생님이 이 공식을 어떻게 쓰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나는 이렇게 안 푼다고 했어. 알겠지?
오늘 여러분들 보고 이거를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과 지난 시간부터 이번 주까지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나는 이렇게 수업 안 하거든 원래. 나는 이렇게 안 풀어주거든. 근데 내가 웬만하면 책에 있는 대로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내 마음이.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구조를 이해하고 푸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공차가 얘 2분의 D잖아. 얘만 알면 돼. 2분의 D. 얘만 알면 돼.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애는 공차가 6이니까 3n 제곱이겠네.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잖아. 내 2위에다가 대입을 안 하고 이렇게 푸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얘가 왜 중요한지. 그럼 n에다가 1 넣었을 때, 여기 n에다가 1 넣었을 때 뭐가 나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얘가 마이너스 5가 여기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이러면 끝이잖아. 이게 답이야. SN이 이게 답이야. 끝이야. SN 구했어. 그럼 뭘 구하면 돼? 이제 S30을 구하면 돼. 30은 900에다 이 새끼 뭐 있다는 식이야. 숫자가 개 커. 그럼 뭐 하는 얘기야?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n으로 묶어주면 3n-5 이렇게 될 것이고, 그치? 그럼 얘는 30 곱하기 90에서 5 빼니까 85 이렇게 곱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네. 그쵸?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실 구조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등차 수열은 별거 없고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몇 차식이다? 2차식이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그냥 1차 함수 꼴이다. 이 구조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풀어주신다면 이 문제 사실 그냥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수학능력 시험을 보기 전까지 머릿속에 꼭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얘만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수능 문제를 지웁니다. 자, 이번엔 필수 예제 7번을 보면 조금 더 도드라지게 이 공식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필수 예제 8번. 필수 예제 8번을 보면 첫째 항이 14라고 나와요. 나는 14야. 공차가 마이너스 4야. 그럼 너를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SN은 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빰빠라밤. 첫째 항이 14가 나오면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14가 나오려면 더하기 16이 있으면 되거든. 16n 끝. 이게 SN이야. 그럼 얘의 구조를 보면 위로 블록인 함수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얘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알잖아. 그 인수분해하면 얘가 8이고 얘가 빵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갖겠어? 가운데니까 n이 4일 때 갖겠지. 그치? n이 4일 때 이 2차 함수는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문제에서 뭘 구하래? SN의 최대값을 구하래. n에다가 4 빠라방빵 대입하면 답이라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6이랑 더하기 16 곱하기 4가 되니까 얘는 32가 답이 돼버리겠네. 그쵸? 구조를 이해하면 문제는 훨씬 더 쉽다. 얘가 뭐라고 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시죠? 거기 보면 밑에 다른 풀이라고 하면서 밑에 있는 풀이가 약간 보여요. 그쵸? 거기 보면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16n까지는 비슷하게 구해놨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기억합시다. 뒤로 넘기자.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이야기예요.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 얘가 뭔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칠판 보자. 이거는 설명을 잘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홀수라고 하는 애를 생각을 해보자. 홀수. 홀수라는 애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네.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겠냐면 홀수에 대한 일반항은 2n에서 1을 뺀 2n-2 이렇게 정리하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면 얘 홀수의 제일 첫 번째 항이 1이야. 맞지? 1이야. 근데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n에다 1을 넣으면 얘가 빵이 돼야 되거든. 근데 홀수는 공차가 2니까 이렇게 대입한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2n 플러스 1에서 2를 빼니까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 된다. 그럼 짝수 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빵빠라빵빵빵이네야. 그렇지? 그럼 얘는 an 일반항을 그려봤더니 첫째 항 짝수의 첫째 항은 자연수에서 2예요. 그렇죠? 2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도 공차가 2야. n-1에다가 공차 2를 곱할 거거든. 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n에다가 더하기 2인데 빼기 2를 했으니까 없어지니까 그냥 2n만 남은 거야. 그치? 다음 같이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아, 나머지가 2n은 마이너스에? 나머지가 없는 그냥 상수항이 없네? 이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연수를 분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얘는 자연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한 거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네와 나머지가 0이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준을 2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그럼 만약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네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시면 첫째 항이 1일 것이고요. 그쵸? 더하기 n-1에다가 공차가 3일 테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3n-2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1이 남는 것은 3으로 나눴을 때니까 3이 기준이니까 3개가 기준이잖아. 하나가 남았어. 미안해. 법주 같지? 어쨌든 하나가 남았어. 이건 마치 뭐가 똑같아? 2가 모자라는 거랑 똑같잖아. 2가 모자라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1이 남는 거는 2를 뺀 거랑 어때?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만 해줄 수 있으면 사실 더 고마워요. 자, 그럼 동일하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럼 2인의 일반항을 구하면 얼마게 세창항? 개 쉽지? 그치? 이게 끝인 거야. 굳이 우리가 얘처럼 등차수 일반항 구하듯이 접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과정과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윤서야, 나머지가 빵이네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A에는 그냥 3n 이렇게 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 텐데 필수 예제 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면 3이 남는. 자, 예린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네야. 일반항 구해봐. 어떻게 돼? 4로 나눴다니까. 3으로 나눴으니까 3의 배수에서 1을 빼내, 2를 빼내, 빵을 빼내가 된 거야. 4로 나눴으니까 뭐가 돼야 돼, 그러면? 그렇지. 4n이 기준이 된다 이거야. 그럼 3이 남았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뭐 이렇게 소극적이야. 뭐 10분 만에 대답할 거야? 그냥 바로 답하면 되잖아. 알아 몰라? 모른대. 세창아. 왜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3이 남는다는 3개가 남는다는 거는 뭐랑 똑같아? 한 개가 모자란다는 뜻이야. 4개가 되었는데 하나가 모자르잖아.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일반항 구했지? 첫 장이 얼마야? 3이지.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첫 장이 3이야. 됐지? 그럼 등차수의 합을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뭐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냐면 그러면 100 이하에 이런 애가 몇 개나 있냐 이거야.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맞지? 25번째 항이 뭐냐면 99야. 맞잖아. 4의 배수에서 1을 빼면 되잖아. 100에서 1을 빼면 되잖아. 100이라는 것은 4 곱하기 25니까 거기서 1을 빼내니까 25번째 항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그럼 결국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25개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이야기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n은 이게 첫째 항이 3이고 n은 얼마였다? n은 25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항 뭐 이런 거 뭐고 합구하라고 했으니까 SN만 구하면 되잖아. SN이라고 하는 n은 공차가 얘가 얼마야? n 앞에 개수가 공차라고 했잖아. 그치? 얘가 4잖아. 그러면 SN에서는 이 공차를 어떻게 활용한다고 했지? 4를 2로 나누어서 그래서 2의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인데 첫 장이 3이 되려면 플러스 그냥 뭐가 되면 돼? n 1n이 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럼 끝이잖아. 상수항은 원래 없었으니까 n 앞에 개수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따라서 S25는 여기다 25 대입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25 곱하기 26이 아마 답이 될 거야. 여러분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25 곱하기 27인가? 어쨌든 산승만 해주시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냐?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어? 1차 함수. 그쵸? 1차의 개수가 뭐다? 공차. 합은 2차 함수. 알겠지? 상수항이 있다 없다?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이 없어야 첫 장부터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애다. 요거만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기에 상수항이 따라 붙어 있어. 그럼 걔는 첫째 항은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애가 돼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옆에 필수예제 10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등비수열이랑 같이 짬뽕해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필수예제 10번의 1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나와있죠. 얘는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인 애야. 근데 두 번째 장을 보면 SN이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라고 나와있어요. 상수항이 있다? 얘는 첫 장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정을 해주면 우리는 이 시계값 다 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뒤로 넘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이 끝이네요. 과제는 필수 예제를 155쪽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요. 선생님 프린트 모든 내용을 다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1차 과제예요. 조금 미안한